22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프와 그 해석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겠죠.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프를 배우겠습니다. 그래프는요, 그러니까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들의 모임. 이게 그래프예요. 그죠? 우선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변수고요. 그죠? x값, y값 같이 변하는 값들이 존재합니다. 점이 하나인 것도 그래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래프들은 이 점이 몇 개인 그래프보다는 직선 혹은 곡선으로 된 이 그래프를 배우기 때문에 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래서 점이 한두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직선의 그래프, 곡선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점들은 다 변하는 값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변하는 값들이 나오는데 이 변하는 값을 변수, 한자입니다. 변한다. 이 변한자가 변자가 한자고요. 변한다는 자가 값을 우리는 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프는요, 두 변수 x, y를 순서상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x, y로 좌표평면 위에 표시하는데요. 이 표시한 것들의 점들, 이 점들의 모임, 이 점들을 이어놓은 것들을 우리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점이 4개 찍혀도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수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기도 하고요. 곡선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직선과 위로 봉구치 솟아 있는 곡선의 그래프가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어떤 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동응답 장치로 한 건당 1,000원씩을 모금합니다. 그러면 한 건이면 1,000원, 두 건이면 2,000원, 세 건이면 3,000원. 당연하겠죠. 그렇죠?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낼 때 첫 번째 x의 값은 건수입니다. 건수. 이렇게 건을 x로 잡아냈고요. y 값은요 원입니다. 총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건일 때 1,000원 좌표평면에 좌표값이 나오죠. 두 건일 때는 2,000원. 그 다음에 세 건일 때는 3,000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데요. 얘 좌표평면에 찍겠습니다. 5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좌표 찍었는데 얘도 뭐라고요? 얘도 그래프 맞습니다. 점이 하나라도 그래프가 맞아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된 것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죠?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여기서 x가 1, 2, 3, 4, 5, y도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변하니까 x, y 모두 변하는 값이죠. 얘를 뭐라 부른다? 변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변수 사이 x, y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프에서는요 모두 가능하다. 이 점도 가능합니다. 직선, 곡선, 꽃근성 등으로 다양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점도 가능하다. 얘도 그래프가 맞다.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하나?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프를 증가, 감소, 변화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증가, 감소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한 지 X분 후, 그러면은 X축에는 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분이라고. 그 다음에 속력을 시속 Ym라고 한다. 그럼 Y는 시속이 됩니다. 그쵸?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래프의 속력의 변화를 해석하면 나은 것 같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력이 0이에요. 그쵸? 뭐라는 거죠? 멈춰 있다. 멈춰 있다가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A분. 그쵸? A분까지, 예, 그쵸? A분까지 속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쵸?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한다. 속도가 증가하는데 보니까 직선이야. 그쵸? 이렇게 직선이라고요. 직선입니다. 직선일 때는 뭐냐?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곡선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혹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꺾여서 이렇게 향하는 경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 이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정한 증가는 합니다. 증가는 맞아요. 근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른쪽 위를 향할 때는 증가는 맞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맞는데 일정하진 않아요. 이렇게 직선, 딱 하나의 직선일 때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A분이 지나서 여기 B까지 그러면 그쵸? A까지 A에서 B까지 B분이죠. 그쵸? A분까지 A분에서 B분까지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있긴 있어요. 속력이 그쵸? 얼마가는 있어요. 그쵸? 여기를 T라고 놓을게요. 속력은 T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이게 멈춰있다? 멈춰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멈춰있을 때는 속력이 0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속력이 0이 아니야. 그쵸? T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움직인다는 말이야. 속력이 0이 아닌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속력이 뭐다? 변화가 없이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치 기계처럼 딱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그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한 거지만 수학이나 과학적에서는 전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하지만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합니다. 그쵸? 다시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속력이 0일 때는 멈춰 있다 그래요. 근데 속력이 지금 여기는 0이 아니죠. 위에 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얼마인지는 몰라요. 옆에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냥 선생님이 T라고 정해놨습니다. T는 0이 아니에요. T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 혹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직선이야. 어떻게? 일정하게 감소한다. 일정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같이 곡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직선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선이 딱 하나죠. 이때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하고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0까지 가죠. 0까지. 그쵸? 뭐 합니까?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속력이 얼마가 된다? 0이 돼버려요. 감소하다가. 그럼 멈춘다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감소하다가 멈춘다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속력이 쭉 가다가 감소하다가 0이 돼버렸어. 멈춘다는 겁니다. 속력이 0일 때는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